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코리우스고요. 오늘 휴일 이렇게 좋은 날 방송 오신 여러분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제가 왜 오늘 많은 분들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에겐 특별히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그렇게 주고받으려면 인원 적어야 돼요. 전 추구해요, 항상요. 어떤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인원 많으면 골치 아파요. 자, 비트코인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봤지만은, 뭐, 요 자리 지금, 항상 지금 계속 지지하던 선이 지금, 여기였거든요. 계속 지금 여기 1050 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었고, 지금 요번 시즌 저항했던 자리가 1070이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박스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좀 더 1050 이 언더로 내려올 수 있긴 한데 지금 1040을 봤어요. 저는요. 이 차를요. 1040이면은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고 지금은 상당히 흐름이 확실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분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무료방에도 지금 1070에서 좀 적게 들어가시고 1040에서 많이 들어갈 준비하시라. 네, 사실 뭐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약간 분산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비트가 덩어리가 크고 이게 후 내려올 때 가격 패닉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잡는 거를 좀 제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은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그리는 그림은 물론 시간적인 뭐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받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넣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걸쳐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그림이 지금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시간이 뭐 일주가 걸릴지 뭐 며칠 걸릴지 하루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무료로 픽은 다 들었습니다. 뭐 무료방에 내보낸 픽 다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비트코인 뭐 차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잠시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영호준님. 네, 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왜, 사람들 분께서 손실이 많이 나셨을까? 사실, 조금만 잘 알아보면은, 조금만 많이 신경 쓰면은, 코인에서 돈 벌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게, 선점의 포인트 자리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얼만큼 이것을 확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확신의 문제는 자신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 쉽게 말하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어,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되게 좀 재미없을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재미없을 거 각오하고 들어오신 거 맞으시죠? 이런 얘기하면 되게 다들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예, 뭐, 오늘 뭐가 올라갈까요? 뭐가 올라갈까요? 뭐 이런 건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쵸. 근데 그러니까 더 못 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벌었다는 기준이 얼마큼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몇 천 원 넘어야 되겠죠. 몇백 가지고 우리가 돈 좀 벌었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물가 대비, 아, 그런가요? 오늘 되게 편하게 할게요. 지금 무료 방송이긴 한데, 여러분, 유료 방송님이 먼저 질문권, 우선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지만은, 딱 12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토론할 때, 최고 좋아하는 숫자, 더 이상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진짜, 레알. 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 많이 할 거예요. 대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첫 번째 시간 녹화를? 걸었구나. 깜짝이야. 녹화 걸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 제일 중요해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좀 쓰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그림판을 좀 갖다 놓고, 자, 그림판을 공유를 하거든요. 잠시만요. 그림판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립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산. 자산이라 하면요, 법적인 자산은요, 모든 대상이에요, 사실은요. 부가세가 붙는, 사실은. 부가가치가 붙는 것들 사실 자산에 그냥 속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무료 브리핑을 차에 대해서 이제, 방송이요? 글쎄요, 저는 항상 공식적인 방송은 늦어도 1시간 안에 끝낼 거고요. 그 이후엔 질문 답변이니까 11시 전에 핵심은 다 말씀드릴게요, 다마요님. 그럼 되죠? 일단 질문은 제가 중간에 안 받을 테니까 제가 열심히 떠들게요. 열심히 떠들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마요님이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중간에. 그쵸? 네, 배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클로버님.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네임님. 안녕하세요. 저희 방은 이렇게 무료 회원 나가셔도, 유료 에어방 나가셔도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여러분, 왜 대부분 자산을 모으냐면요, 20대에서는요, 차를 구입을 해요. 또는 30대, 20, 30대 사이에서. 그쵸? 그리고 30대와 40대 사이에서 무엇을 준비하죠? 무엇을 준비하나요? 여러분? 몰라요? 30, 40대의 가장 큰, 그렇지, 집이죠. 집이 가장 큰 이슈예요. 이것 때문에 자산이 안 생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99%는요, 소위 금수저라 말하는 사람들 빼놓고, 왜 금수저겠어요? 이러한, 어떤, 뭐랄까, 책에서는 세양지 레이스라 부르는데, 계속 사람이 쳇바퀴 돌려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차는 절대로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에 큰 힘 두지 마세요. 저 어떤 차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타는 차 보면 완전 놀라실걸요? 저는 여러분들 상상 이하의 차를 타고 다녀요. 진짜예요. 뭐 차 종을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그 이하. 제가 하여튼 엄청난 가성비 차를 타고 다녀요. 저는 제 명을 단 집이 없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은 왜 차에 열광을 할까요? 아니, 왜 차를 살까요? 특히 이제 20대, 30대들의 로망은 뭐, 특히 이제 BM,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 BM이나, 뭐, 벤츠, 뭐, 요런 차들 있잖아요, 뭐, 아우디. 아우디가 안 예쁘던데, 되게. 뭐, 요런 차들이잖아요, 이제 독일 명차들.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차를 살까요? 예. 박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박탈감에서 벗어나고 이것을 우월감으로 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이잖아요. 우월한 게 아니라 우월한 감정일 뿐이에요. 자, 제가 조금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할게요. 요즘 혹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혹시 책 보셨어요? 그 책 보신 분 1번. 토론하기 딱 좋은 분량이네, 오늘 진짜. 대부분 우리의, 저희들의 일반적인, 저를 포함해서, 한때 저도 포함해서, 급여가 들어오면은요, 지출로 나갑니다. 끝이에요. 맞나요? 이렇게 우리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래요.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좀 혹시 정확한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 자, 먹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좀 먹으면서 할게요. 아, 배고파.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간만에. 인사하면 자한도 없고 부채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기준이에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90%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노후가 되었을 때 자금 없이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것,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미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채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20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0대가 되겠죠? 40대가 되겠죠? 급여가 늘어날까요?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문제는 급여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뭐가 오르죠? 지출이 늘어요. 지출의 양도 그렇지만 지출의 비율과 절대적 값도 늘어납니다. 맞죠?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만약에 부채에서 차를 뭐 샀다고 가정할게요. 현금으로 사든 뭐 할부로 사든 뭐 그냥 뭐 현대차, 현기차 그냥 무난한 거 소나타든 좀 무리해서 그랜저를 뽑든 아니면 SUV를 하든 간에 뭐 2, 3천짜리 차를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급여가 뭐 한 월 한 400 정도, 연봉 한 4천 잡을게요. 3천, 4천 정도. 잘 버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죠? 자, 차를 샀습니다. 이 경우에. 이런 경우에 차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현금 안 사요. 물론 분할로 할 수 있겠죠. 뭐 현금 한 모아놓은 거 2천 정도 뭐 저축해놓은 거 차로 이렇게 해놓고 하겠죠. 잠시만요. 아 진짜 우리 유럽.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나아진 경우를 살펴볼게요. 연봉 한 7천 정도? 7천, 6천 정도. 7, 8천. 1억이라 칩시다. 1억. 네.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휴, 잠시만요. 죄송해요. 뭐야. 이거, 자, 아이고, 이게 아닌데. 예.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1억이라 가정할게요. 수입이 들어오고 나면은요, 그것이, 부채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죠. 주택, 집, 자동차, 신용카드, 학자금. 이거는 뭐, 아이들이든, 뭐, 자기 자신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결국 또, 동시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이 있겠죠. 지출이 되어서 나갑니다. 역시 자산은 없어요. 중산층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산을 늘리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그래서 급여를 더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임원들이 그렇죠? 임원들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대기업 임원들 거의 잠 못 자요. 아시나요? 삼성, 뭐 현대 이런 사람들 임원들을 제가 알거든요. 특히 삼성에 계신 분, 현대 계신 분 아는데 한 달에 거의 1,000원 가까이 받아요. 보너스 포함하면은.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항상 피곤 쩔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내가 이 직장에 잘릴지를 몰라서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관료제에 완전하게 흡수돼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이 무슨 말인지 이거 나 도저히 이해 안 된다. 1번. 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오늘 코인 들으러 온 건데 왜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사 가시면 나가시면 되고요. 조용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전반적인 스터디가 없으셨기 때문에 계속 손실 나시거나 이것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더 오르면 어떡하지?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사실 두려움은 욕심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이해 안 되시면 없어졌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으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산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자산에서 수입이 되게 하고 그 수입을 통해서 지출과 부채를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동시에 가능하면 저는 제가 또 한 가지 권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수입 근로를 할 거 아닙니까? 자산에서는 부채를 해결하 부채와 수입을 다시 자산에서는 자산에서는 기본적인 부채를 해결하게 하고 수입에서는 아주 라이트한 지출을 해결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근로가 되겠죠? 근로. 일을 하시면 되죠. 하시던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일이 있으니까요. 뭐 세금, 주택융자금, 뭐 차비, 뭐 식비 이런 것들.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유지비니까요. 부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채가 없을 수 없죠. 집, 뭐 대출 받은 거,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 뭐 차도 포함되겠죠. 차는 부채에서 정확히 말하면요. 왜 부채일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요. 이런 유동적인 대출은 분명한 월별 정산식으로 매달 들어가지만 차는 불규칙적으로 들어갑니다. 언제요? 엔진 오일 갈아야 돼, 뭐 타이어 갈아야 돼, 뭐 또 라이닝 또 교체해줘야 돼. 계속 들어가요.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부채예요. 사실상 경제학 관점을 봤을 때에는. 물론 그렇다고 뭐 여러분 차를 사지 마십시오, 집을 사지 마십시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산이 먼저 있고 나서 이 자산을 통해서 수입이 정말 내 체감되는 게 있고 나서 근로를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좀 지출이 좀 커버가 될 때 그때 부채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는 나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다. 나 좀 이해가 된다. 1번.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네, 나머지 일곱 분. 적으니까 이런 게 좋네. 무료 방송 최초로 지금 제일 적으신 인원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딱 13명, 12명, 저 포함해서 13명이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따라오신다고 믿겠습니다. 자, 진짜 제가 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대박 가자님 감사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끌고 온 거거든요. 핵심만 끌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원하는 게 뭘까요? 자, 뭘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잠시만요. 제가 뭐지 하고 있거든요. 좀 지워야 되겠어요. 차트를 띄워놓으니까 되게. 응? 여유로운 삶. 그렇죠, 그렇죠. 또, 비슷해요. 말씀 잘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행복. 그렇죠. 오, 행복. 담화님 책 읽으셨나요? 네, 맞아요. 지금 모든 분들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담화님 책 읽으신 것 같아. 행복이에요.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는 건 행복입니다. 담화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빠르셨겠네요. 담화님이 믿으시든 못 믿으시든 간에 저는 책을 이번에 읽었거든요. 저는요. 이건 이전에 읽지 못했어요. 저는 이미 책을 읽기도 전에 저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만의 철학이, 물론 아까 다른 분이 있었는데 90% 일치했어요. 이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책 읽기도 전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끌고 가는 철학이라는 겁니다. 투자 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좋은 관계가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누구였지? 주명진인가? 되게 타워팰리스 혼자 살고 있는 거 나왔었거든요. 텔레비에서. 어때 보이던가요? 보신 분 계세요? 엄청 성공했어요. 죄송합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어때 보이던가요, 김캐리님? 그 삶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어때 보이셨어요?
대충. 좋아 보이면 1번, 안 좋아 보이면 2번. 나 잘 모르겠다, 0번. 안쓰러웠어요. 왠지 알아요? 관계가 없거든요. 안쓰러워요. 관계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가족과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뭐 동갑내기 말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 말하는 겁니다. 지인들. 우리는 가족 없이 지인들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행복의 모든 기결점이 또 관계이기도 해요. 때가 내 새끼 생기고 와이프 생겨서 챙겨주는 게 관계잖아요. 그렇죠. 자, 돈 많은 노인이 그 요양병원 누워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돈 됐다 많아요. 하면 몇 배가 몇 조 쌓여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누워 있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절대 불행합니다. 있으면 뭐하나 쓸데가 없는데 결국 누구한테 물려주거나 기부할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건데요? 그래서 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 뭐 체력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책에서는 3F라 불러요. 패밀리. 저는 프렌즈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프렌즈까지. 여기서는 책에서는 피트니스라 부릅니다. 뭐 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F 맞추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F가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F. 이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이제. 대부분 1번, 2번 다 있어요. 근데 2번 잘 신경 안 쓰시죠?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2번 신경 쓰시라고. 피트니스 신경 쓰시라고. 마지막 F가 무엇일까요? 파이낸스예요. 자산입니다. 이게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자산이라는 개념은 되게 상대적이에요. 뭐 몇백만 원 가지고 행복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뭐 말 못합니다. 본인은 그걸로 충분히 자족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두 끝도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 이미 경영 보시잖아요. 뭐 수익권 올라가면 뭐예요? 팔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못 팔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언제 팔아야 되나요? 올라도 불안, 돈이 사지 않고 매수할 준비해도 불안.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조건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돈을 못 벌면 우리가 자꾸 손실을 하게 하는 세 가지 감정적 요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급증. 아, 딱 열 때. 호인님 안녕하세요. 네, 불안증. 10배 해도 빼기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박탈감. 이 세 가지 감정을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두려움이에요, 사실. 두려움 때문에 세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고요? 무엇이 두렵냐고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끝의 인생이 불행할까봐. 행복하지 않을까봐. 특히 이 자산이 없을까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맞죠? 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본질에 다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루하거든요. 맞아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심리를 알아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심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차트만 보시잖아요. 차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되게 중요해요. 차트 봐야 뭐 사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또 막 올라가는 거, 남들이 좋다 하는 것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고,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정말 100% 도박이죠. 도박. 오르면 땡큐, 안 오르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이세요? 아니잖아요. 올라야 되잖아요. 본인이 최소한 뭐 좋다고 하면 알아는 봐야지. 이게 어디에 쓰는 코인이고 어디에 뭐 하는 건지 알아는 봐야지. 자, 지금 시간을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자산이 무엇일까요? 책에서 말하는 자산과 제가 정의한 자산 또 약간 다릅니다. 다마요님은 아실 거예요. 책에서는 내 지갑에
돈을 채워주는 게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자, 제가 정의할게요. 자산은요, 현금 가치를 현 가치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입니다. 잠재적 대상이에요. 잠재적 대상. 그 대상이 현금 가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산인 겁니다. 자, 금은 자산인 거 아닌가요? 금. 몰라요? 관심 없어요? 자산이에요. 오를 수 있으니까. 오를 수 있죠. 자, 차. 이 뜻이 나오면 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산인가 아닌가요? 아니면 2번, 맞으면 1번.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현금 가치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차에다가 내가 튜닝 막 몇억 원씩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가 BMW의 튜닝을 막 2억 원씩 해놨어요. 그 차가 얼마일까요? 똑같아요. 오르지 않아요. 절대 오르지 않아요. 그냥 아무도 그냥 뭐 차에 튜닝 해놨대? 인정해주지 않아요. 차는 차예요. 그냥 차는 즉시 마이너스 15% 계속 늘어가죠. 차값이 계속. 그러므로 차는 아니다. 무엇이? 자산이. 자, 현금은 자산인가 아닌가요? 그렇죠. 왜 자산이죠? 아니, 금리 떨어지고 있는데,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자산인가요? 아니죠. 현금이 있어야 내가 또 다른 자산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현금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사실은요. 그거 아시나요? 현금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사실은. 땅 부자도 아니고, 뭐 금 부자도 아니고, 현금을 진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진짜 부자예요. 사실은. 실제로서. 물론 그 현금을 이제 안정적으로 금이나, 이제 나오겠지만, 땅. 전 집과 땅을 구분합니다. 땅과 이제 금에 분리를 시키는 거죠. 자, 마지막 자산. 요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집은 자산일까요, 아닐까요? 집은. 자산이다 1번, 아니다 2번. 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다 1번. 아, 잘 살면 자산, 못 사면 부채? 부채예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자산 아니에요. 보태기는 말씀 맞으세요. 자, 언제 자산이었느냐? 1990년대 전까지 자산이었어요. 자, 이거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여기가 분당이고요. 대충 위치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판교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용인입니다. 여기가 지금 평택이죠. 자, 서울. 너무 서울 작게 그렸나요? 그리고 여기 판교, 분당, 용인, 뭐 수원, 뭐 평택. 대충 그냥 그릴게요. 뭐 따지지 마세요. 위치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넘어가 주세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광주. 여러분 지금 어디 사시겠어요? 자, 서울 1번, 판교 2번, 분당 3번, 광주 4번, 용인 5번, 수원 6번, 평택 7번. 어디에 집 사실래요? 집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또는 분당에 집이 사실 거야. 저는 사실 예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정. 집 있으신 분들은 그냥 0번 치세요. 나 집이 있다, 0번. 나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 0번. 집이 없으신 분들만, 오케이. 복댕이님 어디 있으세요? 네임님 집 어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우! 브라보! 천당 밑에 알고 계시나요? 천당 밑에? 좋습니다.
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자산이 되어 가고 있으시겠죠. 네. 네임님, 좋습니다. 전 집이 없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집을 어디에 살까요? 어디에 사야 될까요? 만약에 집을 사야 한다면은 7번이 정답이에요. 7번이 정답이에요. 7번이 정답이에요. 집을 위해서라면. 자, 만약에 1번에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1번 떨어질까요? 2번 오릅니다. 1번 떨어집니다. 2번 3번이죠.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아요. 서울은요. 쉽게 말하면 자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 가치는 뭐예요? 자산 가치 올라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올라봐야 얼마나 오를 건데. 한 3년 동안 한 몇천 오르려나? 몇천만 원 버시려고 그렇게 무리하실래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대한 개념을 좀, 네, 안녕하세요, 코인바보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집에 대한 개념을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산에 대해서. 자,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아니, 집을 사면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시